오늘은 다이너마이트의 철학자이자 서양 2000년 정신사를 마감시켰다고 평가받는 철학자 니체의 말을 통해 스스로 건너다를 음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에서 세 단계의 변화에 대하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이제 너희들에게 정신의 세 단계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하련다. 정신이 어떻게 낙타가 되고 낙타가 사자가 되며 사자가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는가를 말이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닌 억센 정신, 짐께나 지는 정신에게는 참고 견뎌내야 할 무거운 짐이 허다하다. 마치 짐을 가득 지고 사막을 향해 서둘러 달리는 낙타처럼 그 자신의 사막으로 서둘러 달려간다. 그러나 외롭기 짝이 없는 저 사막에서 두 번째로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에서 낙타는 사자로 변하는 것이다. 사자가 된 낙타는 이제 자유를 쟁취하여 그 자신이 사막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정신이 더 이상 주인 또는 신이라고 부르기를 마다하는 그 거대한 용의 정체는 무엇인가?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그것이 그 거대한 용의 이름이다. 그러나 사자의 정신은 이에 맞서 나는 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정신도 한때는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명령을 더없이 신성한 것으로 사랑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사랑으로부터 자유를 되찾기 위해 더없이 신성한 것에서조차 미망과 자의를 찾아내야 한다. 바로 이러한 강탈을 위해서 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자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어린아이는 해낼 수 있는가? 왜 강탈을 일삼는 사자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가? 어린아이는 순진무구여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 그리고 놀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 돌아가는 바퀴이며 최초의 운동이자 거룩한 긍정이다. 그렇다. 형제들이여, 창조의 놀이를 위해서는 거룩한 긍정이 필요하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에서 세 단계의 변화에 대하여 내용이었습니다. 포스트모던의 선구이자 서양의 장자인 니체는 정신을 낙타, 사자, 어린아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낙타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닌 억센 정신, 참고 견뎌내야 할 무거운 짐을 진 인간 정신을 상징합니다. 즉, 낙타는 공경과 두려움 그리고 인내와 성실한 노동이라는 덕목을 지닌 동물입니다. 공경과 두려움 그리고 인내와 노동, 이 네 가지 덕목은 문명에서 강조되는 것입니다. 문명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인을 공경하라.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 신을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콤할지니 참고 견뎌라 신성한 노동이여 라고 속삭입니다. 억센 정신, 짐께나 지는 정신인 낙타는 사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막은 낙타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 낙타 주인의 삶의 터전입니다. 사막은 낙타에게 타율적으로 주어진 외적인 환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삶의 전부를 그의 주인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주는 밥, 주인이 주는 물, 주인이 주는 마구간에서 잠을 자는 수동적이며 의존적 존재입니다. 이러한 수동적 의존적 존재는 용의 명령에 따라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길을 묵묵히 따릅니다. 따라서 이런 윤리는 공경과 두려움 그리고 인내와 노동이라는 덕목이 됩니다. 타율적으로 주어진 노예의 덕목일 뿐입니다. 그런데 외롭기 짝이 없는 저 사막에서 낙타는 사자로 변합니다. 사자는 자유를 쟁취하여 그 자신이 사막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인간 정신을 상징합니다. 사자는 이제 더 이상 사막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사자는 낙타였을 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나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문명의 덕목을 단호히 거부하고 나는 하고자 한다는 덕목을 쟁취합니다. 전자가 노예의 덕목이라면 후자는 자유인의 덕목입니다. 사자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사자는 게으른 동물입니다. 24시간 중 20시간가량을 자고 겨우 4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특히 숫 사자의 경우 실컷 자고 일어나 암컷이 사냥해 온 먹이를 먹고 나서 놀이를 하거나 영역을 확인하러 갑니다. 사자는 공경과 두려움 그리고 인내와 노동이라는 문명의 덕목을 비웃습니다. 맹수의 왕이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공경하지 않으며 또한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게으름과 놀이는 사자의 덕목입니다. 하지만 정신은 사자에서 멈추지 않고 어린아이로 고양합니다. 어린아이는 순진무구이며 망각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며 놀이입니다. 스스로의 힘에 의해 돌아가는 바퀴이며 최초의 운동이자 거룩한 긍정을 하는 인간 정신을 상징합니다. 사자가 자유를 쟁취하였지만 완전한 자유, 절대적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도 대적해야 할 용이 있었으며 의존해야 할 영역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스스로의 힘에 의해 돌아가는 바퀴이며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긍정하는 완전한 자유 그 자체입니다. 스스로의 힘에 의해 돌아간다는 것은 외부의 어떤 힘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정신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홀로 독립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수동적이며 타율적인 의존적 노예 정신에서 나는 하고자 한다는 완벽하게 능동적이며 자율적인 독립적 자유 정신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정신의 절대적 자유를 통해 문명 전체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이너마이트의 철학자이자 서양 2000년 정신사를 마감시켰다고 평가받는 철학자 니체의 말을 통해 스스로 건너다를 음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에서 세 단계의 변화에 대하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이제 너희들에게 정신의 세 단계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하련다. 정신이 어떻게 낙타가 되고 낙타가 사자가 되며 사자가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는가를 말이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닌 억센 정신, 짐께나 지는 정신에게는 참고 견뎌내야 할 무거운 짐이 허다하다. 마치 짐을 가득 지고 사막을 향해 서둘러 달리는 낙타처럼 그 자신의 사막으로 서둘러 달려간다. 그러나 외롭기 짝이 없는 저 사막에서 두 번째로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에서 낙타는 사자로 변하는 것이다. 사자가 된 낙타는 이제 자유를 쟁취하여 그 자신이 사막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정신이 더 이상 주인 또는 신이라고 부르기를 마다하는 그 거대한 용의 정체는 무엇인가?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그것이 그 거대한 용의 이름이다. 그러나 사자의 정신은 이에 맞서 나는 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정신도 한때는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명령을 더없이 신성한 것으로 사랑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사랑으로부터 자유를 되찾기 위해 더없이 신성한 것에서조차 미망과 자의를 찾아내야 한다. 바로 이러한 강탈을 위해서 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자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어린아이는 해낼 수 있는가? 왜 강탈을 일삼는 사자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가? 어린아이는 순진무구여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 그리고 놀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 돌아가는 바퀴이며 최초의 운동이자 거룩한 긍정이다. 그렇다. 형제들이여, 창조의 놀이를 위해서는 거룩한 긍정이 필요하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에서 세 단계의 변화에 대하여 내용이었습니다. 포스트모던의 선구이자 서양의 장자인 니체는 정신을 낙타, 사자, 어린아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낙타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닌 억센 정신, 참고 견뎌내야 할 무거운 짐을 진 인간 정신을 상징합니다. 즉, 낙타는 공경과 두려움 그리고 인내와 성실한 노동이라는 덕목을 지닌 동물입니다. 공경과 두려움 그리고 인내와 노동, 이 네 가지 덕목은 문명에서 강조되는 것입니다. 문명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인을 공경하라,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
신을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콤할지니 참고 견뎌라 신성한 노동이여 라고 속삭입니다. 억센 정신, 짐께나 지는 정신인 낙타는 사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막은 낙타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 낙타 주인의 삶의 터전입니다. 사막은 낙타에게 타율적으로 주어진 외적인 환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삶의 전부를 그의 주인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주는 밥, 주인이 주는 물, 주인이 주는 마구간에서 잠을 자는 수동적이며 의존적 존재입니다. 이러한 수동적 의존적 존재는 용의 명령에 따라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길을 묵묵히 따릅니다. 따라서 이런 윤리는 공경과 두려움 그리고 인내와 노동이라는 덕목이 됩니다. 타율적으로 주어진 노예의 덕목일 뿐입니다. 그런데 외롭기 짝이 없는 저 사막에서 낙타는 사자로 변합니다. 사자는 자유를 쟁취하여 그 자신이 사막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인간 정신을 상징합니다. 사자는 이제 더 이상 사막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사자는 낙타였을 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나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문명의 덕목을 단호히 거부하고 나는 하고자 한다는 덕목을 쟁취합니다. 전자가 노예의 덕목이라면 후자는 자유인의 덕목입니다. 사자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사자는 게으른 동물입니다. 24시간 중 20시간가량을 자고 겨우 4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특히 숫 사자의 경우 실컷 자고 일어나 암컷이 사냥해 온 먹이를 먹고 나서 놀이를 하거나 영역을 확인하러 갑니다. 사자는 공경과 두려움 그리고 인내와 노동이라는 문명의 덕목을 비웃습니다. 맹수의 왕이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공경하지 않으며 또한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게으름과 놀이는 사자의 덕목입니다. 하지만 정신은 사자에서 멈추지 않고 어린아이로 고양합니다. 어린아이는 순진무구이며 망각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며 놀이입니다. 스스로의 힘에 의해 돌아가는 바퀴이며 최초의 운동이자 거룩한 긍정을 하는 인간 정신을 상징합니다. 사자가 자유를 쟁취하였지만 완전한 자유, 절대적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도 대적해야 할 용이 있었으며 의존해야 할 영역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스스로의 힘에 의해 돌아가는 바퀴이며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긍정하는 완전한 자유 그 자체입니다. 스스로의 힘에 의해 돌아간다는 것은 외부의 어떤 힘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정신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홀로 독립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수동적이며 타율적인 의존적 노예 정신에서 나는 하고자 한다는 완벽하게 능동적이며 자율적인 독립적 자유 정신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정신의 절대적 자유를 통해 문명 전체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